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박수! 반갑습니다. 자, 우리 프린트 복수 문제 제가 세 문제 뽑았으니까 이거 먼저 풀어보고 갑시다. 복습 문제가 없나요? 있다. 자, 여기 있어요. 자, 1번부터 보죠. 민법상 조합. 요거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민법상 조합 무조건 안 돼요. 민법상 조합으로 소유권자로 등기할 수가 없고, 민법상 조합 저당권자로 등기할 수가 없고, 채무자로 등기할 수가 없어요. 자, 없다. 채무자로도 표시할 수가 없다. 그럼 맞는 말이죠. 민법상 조합은 무조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근저당권 뿌리 깊은 저당이죠. 근저당. 요거는 하나의 채권 딱 갖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에 너한테 빌려준 거 다 담보하자라는 거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게 뭐예요? 존속기간. 요건 약정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의 약정이 써 있다. 그러면 기록을 해줘야 됩니다. 자, 3번. 요거 조금 제가 강조를 요즘 하고 있어요. 이게 채무자가 바뀐대. 채무자 바뀐대. 자, 무슨 등기죠? 변경 등기요. 자, 뭐가 변경돼요? 저당권이 변경. 자, 저당권 변경이죠. 변경 전 채무자를 등기 권리자로 하고 틀렸어요. 자, 이때 변경 전 채무자가 아니라 저당권자. 자, 저당권자를 등기 권리자로 하는 거고요. 변경 후 채무자, 요거를 저당권 설정자. 자,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 설정자.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가 되어서 공동으로 저당권 변경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렇죠? 외워주세요. 이거. 자, 채무자가 바뀌면 저당권 변경 등기다. 요거는 공동 신청인데 저당권자가 고쳐달라고 먼저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설정자가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 신청으로. 자,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부주. 자, 제3자가 없으면 부기등기, 제3자 있으면 승낙 받으면 부기등기, 승낙 못 받으면 주등기. 그래서 부부주 요 순서대로 외우시라 했죠. 이때 채무자가 바뀌는 저당권 변경 등기는 이해관계인이 없어요.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무조건 부기등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채무자 변경의 저당권 변경은 무조건 부기등기의 공동 신청이다. 이때 저당권자가 권리자고 저당 설정자가 의무자다. 이렇게 해서 채무자 변경 요건 좀 암기를 좀 해주세요. 지금은 권리자 무자를 좀 잘못 써놓은 겁니다. 3번 틀렸죠? 요 지문이 출제가 됐어요. 틀린 지문으로.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저당 설정 등기할 때, 자, 이거는 2번의 근저당이고요. 자, 3번은 저당이에요. 자,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뭐가 달라요? 근자가 있나 없나 하지 마시고, 이거는 뿌리가 깊으니까 하나의 채권 돈 갚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정 기간 동안에 계속 살아있는 것이고요. 저당권은 하나의 채권 딱 끝나는 거야. 하나의 채권 딱 돈 갚으면 바로 끝나버려. 그래서 하나의 채권 언제 갚을 거야? 라고 변제기. 돈 하나 딱 갚고요. 근데 돈 딱 갚았더니 하는 말 이자는 그러니까 이자는. 그럼 이거는 이자는 또 따로 써놔야 돼.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근저당에서는 변제기자 얘기 안 해요. 근데 저당에서는 변제기자가 약정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정 있으면 쓴다. 자, 두 개 비교하셔야 돼요. 자, 근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확 달라지는 겁니다. 이걸 두 개를 바꿔버리면 완전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근저당에서 약정이 있으면 변제이자 쓴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근저당에서는 이런 거 안 씁니다. 근저당에서는 존속 기간 안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등기관이 민법상 저당권이 붙어 있는 채권. 자, 채권 이거 권리죠. 권리. 자, 권리를 인지를 잡고 돈 꿔주는 거. 권리 질권. 채권을 담보로 돈을 꿔주는 겁니다. 자, 이때 채권의가 채무자를 쓰는 거였는데 이번에 개정돼 뭐 좀 오래됐는데 개정되어서 또는 채권자에게 들어왔어요. 채권의가 채무자 또는 채권 채무가 채무자. 요거를 반드시 기록하게 개정이 한번 됐습니다. 자, 권리질권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는데 꼭 쓰는 건 채권의가 채무자예요. 근데 개정되어서 채권 최고액도 한꺼번에 쓸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저당권처럼 채권액, 채권 최고액 이렇게 나눠서 법조문을 나눠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권리질권마저도 법을 두 개를 해버리면 지들도 헷갈려. 그래가지고 하나의 권리질권 안에 둘 다 쓸 수 있는 걸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채권액, 여기는 채권 최고액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당이랑 근저당이랑 나눠서 규정을 체계를 해놓으니까 법 관리하기도 힘들어. 그래서 권리질권은 그냥 같이 써버린 거예요. 채권액과 채무자,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등기 가능하다예요. 그래서 지금 3번이 틀린 거죠. 3번.
그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하필 등기. 자, 토지를 하필하는 거죠. 토지가 한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지적법상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지적법상 요건이 뭐냐면 토지가 두 개 있는데요. 이거를 한 필지로 합치려면 소유자가 같아 달라. 소유자가 다르면 한 필지가 될 수가 없다. 그죠? 자, 지역이 같아 달라. 지목이 같아요. 그죠? 이런 조건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 한 필지가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한쪽에 지상권이 돼요. 자, 지상권이 있으면 합필할 수가 있어. 그죠? 자, 근데 지역권이 있으면 합필할 수가. 자, 지역권은 앞에를 봐야 돼요. 요역지인지 승역지인지 봐야 돼. 승역지가 있으면 합병이 되고요. 요역지가 있으면 합병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암기하셔야 되겠죠? 요역지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되는 건 뭐냐? 자, 둘 중에 하나에 자, 둘 다 소유권 등기 있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빌리는 거 지상권, 또 전세권, 또 임차권, 거기다가 승역지 지역권까지죠. 자, 여기다가 저당권이 하나 붙어 있으면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근데 모든 토지에 동일 저당이래요. 모든 토지에 동일한 저당권이 같이 걸려 있거나 또는 신탁 등기가 걸려 있으면 합병할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만 되는 겁니다. 이 외에 다른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외에 요역지가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외우세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적권. 그 다음에 모든 토지에 동일하게 들어가는 건 저당권, 신탁. 요 두 가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합병이 되고 이 외에는 합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 요역지적권이 이 외이기 때문에 합병이 제한되는 거죠. 자, 5번에 나와 있죠. 모든 토지에 등기 원인 연월일 접수는 다 동일한 저당권이면 합필할 수가 있다. 그죠? 네. 그다음에 4번에 보시면 토지의 분할 합병. 자, 토지가 멸실, 또 면적, 지목, 표제부 사항들의 표시 변경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표시니까 표시는 지적법상 분할 합병 면적 변경이 됐으면 등기도 한 달 이내 와줘야 돼. 등기는 소유자가 1개월 이내 신청해야 된다. 자, 공동신청, 단독신청. 단독신청이죠. 소유 명의 써 있으니까. 한 달 이내 안 하면 과태료가 있다 없다? 과태료는 없다. 여기까지요. 자, 이럴 때 이런 부동산 표시 변경이기 때문에 대장의 분할 합병 멸시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 대장을 등본을 들고 단독신청하러 등기소에 또 와야 된다. 대장 정리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쓰인 것은 2번. 자, 3번 말소 등기할 때 승낙서를 첨부해야 되는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로서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말소 등기 이해관계는요. 주종관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주인이 아프면 종도 아프다. 이런 주종관계가 아닌 걸 찾으라는 거예요. 자, 1번 전세권을 말소할 때 또는 2번 지상권을 말소할 때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지상권을 목적으로 요거 보면서 주종관계구나. 되죠? 자, 얘네들이 지어지면 얘가 1번 전세야. 얘는 1-. 얘가 2번 지상권이 얘는 2- 이렇게 있어요. 그럼 1번, 2번 지어지면 1-, 2-는 직권 말소가 되는 거니까 딱 주종관계가 됩니다. 자, 3번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날아가면 등기에 터가 없어지는 거죠. 거기 터 잡고 올라온 애들은 다 죽는 거죠. 이것도 주종관계가 되는 거고요. 자, 4번 저당권을 말소하는데 그 저당권을 목적으로 나왔잖아요. 이 저당권을 권리질권으로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주종관계. 1번 저당권이면 권리질권은 1- 들어오는 거죠. 이것도 주종관계예요. 자, 그런데 5번에 보시면 갑을병 순으로 이전 등기가 된 상태 여기까지. 자, 그러면 지금 등기부상 소유자 누구? 병이죠. 등기가 된 상태니까. 자, 1번 갑에서 2번 을이고, 자, 3번 병이 됐습니다. 자, 이때 을을 지우겠대. 을을 지울 수가 여기서 을을 말소할 수가 없어요. 뭐부터 지워야 돼? 병부터 말소해야 돼. 병을 말소해야 그 다음 을을 말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을만 지우면 병이 직권 말소된다 이러면 틀리는 거지. 을만 말소하면 병은 자동으로 지어준다. 그런 게 아니죠. 자, 병은 제3자로서가 아니라 을병 간의 말소에서 당사자입니다. 제3자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 병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얘는 당사자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됩니다. 그래서 1, 2, 3, 4는 전부 다 주종관계를 표현해 놓은 거고 5번은 대등한 당사자로서 먼저 말소를 해야 될 상대방으로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됐죠? 자, 여기까지 지난주 공부했던 거 봤고요. 자, 이제 이번 주 진도 좀 나가보죠. 자, 우리 교재 맨 뒤쪽에 가등기 남아있죠? 가등기.
왠지 쪽에 우리 지난주에 167페이지까지 한 것 같아요. 168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168. 자, 168페이지 멸실 등기 신청을 뭐 요거 좀 같이 정리 좀 합시다. 자, 멸실 등기도 자, 168페이지죠. 찾았어요? 네, 8페이지. 네. 그렇죠. 네, 이게 뭐 벌써 6월달 이제 좀 있으면 훅 가죠. 6월 10일이에요. 나 시간 가는 게 이렇게 무섭죠? 네. 자, 최근에 요즘에 이제 우리 누뚱이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요즘 이제 말이 터졌어. 이제 좀 말이 터져가지고 예. 그다음에 울고 막 이래가지고 얘가 말을 못하나 이러면서 예, 고민했었는데 요즘 말이 터져가지고 예, 막 눈 뜨면 이제 말이 막 이제 많아지더라고요. 이런 말은 또 어디서 배웠나 싶기도 하고 예. 이제 떼 쓰는 때는 그 들어 눕잖아요. 예, 길바닥에 뭐고 막 들어 눕잖아요. 그래서 얘가 누구를 닮았나 싶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냥 애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세돌 돼요. 다음 달 세돌이요. 세돌 무시무시하죠. 세돌서부터 애기가 아니래. 애기가 아니고 이제 사람이래. 요하라고. 그러고 보니까 주변에 진짜 갓난애 목도 못 가는 애들이랑 걸음마 잘 못하는 애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애들을 보니까 얘 많이 컸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6월달 훅 가버리는 거죠. 네. 그럼 이제 7월 달에 얘가 났으니까 3년 됐습니다. 3년. 네. 금방 가겠죠? 7, 8, 9, 10 시험 보죠? 무시무시합니다. 10월 말에 시험 본다 생각하면 진짜 세월이 이렇게 빠릅니다. 네. 지금서부터는 제가 부탁인데 까먹지 좀 마. 이제 까먹지 좀 마. 들으면 까먹고 이제 외워야 돼. 이제 뭔가 쌓이는 게 있어야 돼요. 듣고 까먹고 나서 너도 까먹었지? 나도 까먹었어. 이러면 서로 위로되고 이제 못 외워요. 지금은 되게 심각하게 안 까먹으려고 노력하셔야 돼. 되게 중요합니다. 어느 과목이든지 이제 잊어먹는 걸 당연시하면 안 돼요. 이거 이제 까먹으면 안 되는데 약간 위기감을 가져야 됩니다. 시간이 훅 가버리면 내 머리도 훅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름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되게 중요한 시점이에요. 되게 중요한 시점이고 제가 우리 교재를 쳐다보면 제가 생각해도 제가 쓴 책이지만 너무 좋은 책이에요. 정말 엑기스 정말 좋은 책이고 진짜 이렇게 얇은데 이렇게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고 심지어 글씨도 커. 이런 책이 어딨어. 기출 문제, 세금 문제 다 들어있고, 그죠? 예, 정말 좋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내 거로 만들겠다. 그동안 제가 지금 이 스마트 교재를 가지고 수업한 걸 이렇게 지나가 보면, 거의 빼놓지 않고 충실하게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이번 6월에 딱 끝나고 나면 정말 이론 돌릴 만큼 돌린 거예요. 근데 반복이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7, 8월 달은 이제 문제풀이 연습을 해야 되니까. 문제풀이 연습을 기초 문제 가지고 이거 새로운 문제 아니에요. 했었던 거예요. 전부 다. 한 200문제 정도 돌릴 거니까 그 정도면 문제풀이도 꽤 연습이 될 거예요. 9, 10월 달 마무리하면 이제 끝이 이제 정말 눈앞에 끝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까먹으면 안 돼. 이제 들었으면 이제 외우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거 뭐 너도 까먹지 나도 까먹지 서로 위로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외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날아가면 안 돼. 자꾸 외워야 돼 지금. 네. 어차피 뭐 부담을 들으셔봤자 뭐 여러분이 까먹는 거 어쩔 수 없죠. 예, 제가 하여튼 외우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예,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금 부동산이 전부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자, 소유권 있어 없어? 부동산이 없어져 버렸어요. 소유권 없어요. 자,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그죠? 그리고 이 등기 기록을 정리하는 거죠. 요거를 멸실 등기라고 합니다. 말소 아니야 이거는. 멸실 등기예요. 자, 신청 등기와 직권 등기요. 신청, 멸실 등기, 신청 등기입니다. 신청 의무가 있다 없다? 신청 의무가 있다 없다? 1개월 어떻게 할 건데? 1개월 어떻게 할 건데? 그죠? 의무가 있어. 안 하면 과태료 가. 과태료가 없다는 거죠. 자, 대신에 멸실을 했으면 한 달 이내 정리를 하는 게 맞지만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대요. 자,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대. 그러면 지체 없습니다. 요게 다른 거 아시겠죠? 네. 처음부터 있다가 없어지면 그때서부터 한 달을 주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던 건물인데 등기가 튀어났어.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이럴 때는 지체 없이 멸시 등기. 이것도 단독 신청합니다. 그렇죠? 자, 어찌됐건 이 건물주가 이걸 안 하면 대지 소유자가 자, 뭐 할 수 있다? 대위할 수 있다. 또 대지 소유자가 대신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 멸실등기가 단독 신청이란 걸 자꾸 놓칠 수도 있어요. 멸실등기 단독 신청이고요. 이거는 부동산 표시, 사실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표시는 표,
지적. 자, 그래서 이거는 대장 등본을 들고 와야 됩니다. 자, 대장 등본을 첨부해 줘야 됩니다. 대장 등본을 첨부해서 멸실 등기를 단독 신청하는데 약간 차이점이요. 이게 요즘에 좀 나왔는데 토지는 반드시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들고 와야 돼. 이건 반드시요. 토지는 국가적인 문제잖아요. 토지 없으면 대한민국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국가가 관리하는 토지, 임야대장 꼭 갖고 와야 된다. 반드시요. 근데 건물은 조금 달라. 자, 건물의 경우에는 또는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갖고 올 수도 있고 다른 기타 서류로 건물이 끝났다는 걸 증명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럼 뭐가 더 믿음직해? 대장이 믿음직해요? 기타가 믿음직해? 건축물 대장. 이게 믿음직하잖아요. 이거 들고 오면 물어볼 게 없어. 근데 만약에 건축물 대장이 아닌 걸 들고 왔대. 그럼 등기관이 조금 의심합니다. 등기관이 이 건물을 정리하라고? 약간 의심스러워. 여기서 이제 웃기는 게 등기관이 의심스러우면 밖에 나가서 조사할 권한이 있어 없어? 등기관이 야 이상한데? 그러면서 가서 막 조사하고 사진 찍고 이럴 권한이 없어요. 등기관들은 자 일을 많이 하고 싶어 조금 하고 싶어? 이게 대원칙이야 이게. 절대 밖에 안 나갑니다. 그죠? 근데 의심스러워. 왜? 건축물 대장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자 이때 어떤 방법을 쓰냐면 건물 등기를 보고 을구에 누가 있나를 봐요. 을구에 누가 있나 봐. 만약에 건물에 저당권자가 붙어 있어. 그럼 그 저당권자한테 통지를 날립니다. 통지 날려서 혹시 할 말 있나? 여기까지만 해. 한 달 정도 기다린다? 이 정도. 그리고 나서 기다렸는데 아무 소리 없어. 그럼 정리하는 거고. 근데 뭐라 들어와. 그러면 그 말도 믿을 수 없잖아요. 그거는 믿을 수 있건 없건 뭐라 잡음이 생기면 그때는 멸시를 안 합니다. 어떤 구조인지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건축물 대장이 들어오면 그런 거 없이 그냥 정리해버려요. 근데 기타 다른 서류가 들어오면 조금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 있는데 뭐 해봐야 된다. 통지도 한번 해봐야 된다. 만약에 걔가 뭐라 하면 모르겠다. 안 해. 그래서 멸시를 안 해. 자, 이런 절차를 걷게 돼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최근에 어떻게 됐냐면 자, 건물 멸실 등기가 신청됐을 때. 그죠? 제3자가 걸려 있으면 멸실을 한다 못 한다. 제3자 걸려 있으면 멸실이 각하되는 걸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제3자 걸려 있어. 그죠? 예. 자, 그럼 여기 건물 멸실이죠? 건물 멸실에 제3자 걸려 있어. 멸실할 수 있어 없어? 이건 승낙의 문제가 아니에요. 승낙의 문제가 아니라 자, 승낙이 아니라 뭐라고요? 통지 절차. 통지 절차 거쳤대. 멸실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으면 멸실을 못 한다. OX. X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건 없건 이거는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거치긴 거치지만 멸실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각하사유인 것처럼 사기쳐서 한번 나왔어. 작년에. 어쨌든 누가 있건 없건 어쨌든 멸실은 끝난 겁니다. 다시 건물이 멸실됐어. 그죠? 등기는 남았어. 그러면 등기는 유효 등기, 무효 등기. 건물은 멸실됐어. 멸실된 건물의 등기가 남았어요. 그럼 이 등기는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어떤 분이 집을 새로 지래. 새로 집 짓고 새 집에다가 옛날 등기 쓰면 돼, 안 돼? 안 돼. 딴 건물이잖아 이거는. 안 돼요. 그러면 건물이 끝났어. 등기 정리 안 했네? 이 등기 무효 등기죠? 이 등기 어떻게 해? 뭘 또 직권 멸실 등기. 신청이요, 직권이요? 신청이라 그랬잖아. 지금까지 신청. 공동 신청, 단독 신청. 단독 신청. 이 단독 신청을 안 했대. 한 달 이내 하라 그랬는데 과태료 없으니까 안 했대. 그럼 건물 돌아와요? 아니지.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이거 멸실 등기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그럼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게 그 끝난 건물 소유권 끝난 거죠? 끝난 건물에 저당권이 있어. 저당권 있어 없어? 저당권 없는 거예요. 자, 목적물이 소멸하면 목적물에 관련된 권리는 다 소멸이야. 그럼 이 등기는 껍데기인 거예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통지 절차를 거칠 수는 있는 거지. 멸실을 안 해주진 않는다고. 아시겠죠? 이미 끝난 거 어쩌겠어. 어쨌든 이런 경우에도 멸실을 할 수가 있다예요. 자, 얘네들은 이미 정리된 겁니다. 여기 있는 거 그대로 한 번 더 정리한 거예요. 멸실 등기인데요. 얘네들도 표제부 등기이기 때문에 자, 신청 의무가 생깁니다. 신청 의무. 자, 우리 등기 법에서 자,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네, 하나는 토지고 하나는 건물입니다. 자, 여기도 멸실이 있죠. 네, 멸실이 일로 다 포함시켜 들어오는 거예요. 자, 토지나 건물에 자, 분할, 합병, 면적, 지목. 그죠? 여기도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 네, 건물 번호, 종류, 구조 변경. 전부 다 부동산 표시가 변하고 있는 겁니다. 표시는 표, 지적이죠. 그래서 대장을 정리하면 한 달 이내 등기소에 오시라. 대장 정리했으면 한 달 이내 등기소에 오시라. 한 달 이내 등기소에 오시라.
둘 다 1개월이죠. 둘 다 공동 신청 아니라 단독 신청이죠. 네, 건물의 멸실의 경우에는 자 누가 대신할 수 있다? 대리 소유자가 대리할 수 있다. 존재하지 아니하면 지체합시다. 똑같이 한 번 더 써는 겁니다. 자, 이게 등기법이에요. 자, 등기법. 등기법상 의무를 부여하는 경우는요, 대장상 정리가 됐으면 한 달 이내 등기도 마쳐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의무를 주고 있어요. 근데 특별조치법. 자, 여기 보시면 특별조치법 나왔죠? 특별조치법. 이거는 센 법이죠? 특별조치잖아. 자, 이거 긴 법이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자, 1개월이 아니라 60일. 자, 이거 기니까 60일. 등기법은 1개월. 등기 특별조치법은 60일. 이 정도 올 수 있죠. 예. 등기법은 과태료가 없고 특별조치법은 과태료가 있어요. 과태료가 있어요. 그렇죠? 자, 긴 법은 과태료가 있고 짧은 법은 과태료가 없다. 이 정도 올 수 있죠. 예. 짧은 법은 1개월, 긴 법은 60일. 그죠? 예. 60일짜리는 과태료가 있다. 이게 특별조치법이에요. 이 외에 다른 법에서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저하고는 의무를 부여하려면 법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부동산 등기법이고 하나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고 여기서 신청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실명법이 하나 있는데 실명법이 우리 시험에 나온 경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명법은 여기 민사특별법하고 중개사법 그쪽에서 배우시고 저하고는 실명법 얘기 안 할 겁니다. 저하고는 법 두 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부동산 등기법과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자, 등기특별조치법. 두 개 법의 의무를 지금 외울 수가 있죠. 등기법은 1개월, 특별조치법은 60일. 그렇죠? 자, 그러면 특별조치법 얘기 좀 더 합시다. 자, 둘이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로 계약서를 썼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A가 자 B한테 자 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 매매는 쌍무계약, 편무계약. 매매 쌍무계약. 쌍무계약이라는 게 돈 주고 등기 받아오는 거죠. 돈 주고 등기 받아. 그래서 이 부동산을 10억에 산대. 얼마요? 10억. 10억을 다 줬대. 10억 다 줬으면 내 거예요? 10억 다 줬으면 내 거예요? 잔금 다 치렀대. 내 거예요? 언제부터 내 거예요? 등기가 맞춰지면 접수한 때부터. 접수한 때부터 물권 변동. 근데 지금 10억 다 주고 나서 등기하자는 소리를 안 하는 거지. 10억 다 주고 내 것도 아닌데 등기하자는 소리 안 하면 뭐 하고 있을까? 뭐 하고 있어요? 돈 다 주고 뭘 찾아? 어리버리한 애 찾아. 어리버리한 애 찾아가지고 얼마에 전매? 20억. 20억. 얘한테 20억 받고 등기 내 이름 거쳐가 바로 보내. 바로 보내. 그 뭐예요? 중간 생략. 그래서 1번에서 2번 시를 샥 보내면서 자 20억 받아서 10억 주고 나 얼마 벌어? 10억. 그죠? 예, 이 좋은 놈이 나쁜 놈이요. 내가 하면 좋은 놈, 남이 하면 나쁜 놈. 그죠? 이게 뭐예요? 중간 생략 등기. 이거 허용한다, 금지한다? 금지한다. 라는 법이 특별조치법이에요.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걸 하면 생략을 못 하겠지.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그럼 이거 해라. 이게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해라. 언제까지? 60일이내 해라. 언제부터 60일이냐? 잔금 치르면. 10억을 주고 등기하 전소리 안 하면 너 수상한 놈이다 이거죠. 2달을 너 뭐하는 놈이야 이거죠. 그래서 이거 잔금 치른 날 뭐라고요? 반대급 이행일. 잔금 치른 날. 그날부터 며칠 준다? 60일 준다. 위반 시 과태료가 있다. 됐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하란 말이지. 그죠? 계약은 계약인데 소유권 이전되는 계약인데 쌍무계약이야. 그럼 반대급부가 나올 테니까 60일에 등기 안 하면 너 수상하다 이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걔 하는 말이 뭐야? 이거 공짜인데? 그래, 공짜. 공짜 뭐야? 공짜. 편무계약. 그 잔금이 없잖아. 잔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이야. 바로 계약서 썼어? 그날부터요. 효력 발생해. 썼네? 오늘 뭐 조건 기한 없지? 지금부터야? 지금부터? 60일. 네. 바로 카운트 들어갑니다. 이것도 60일이나 안 하면 과태료가 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쌍무, 편무 둘 다 똑같이 60일인데 쌍무면 잔금 치른 날이 있으니까 그날부터고요. 편무면 바로 시작이에요. 효력 발생해. 그렇죠? 네. 요건 쉬워. 요건 쉬워. 네. 근데 요게 좀 이제 보존 등기가 좀 복잡합니다. 자, 정신 차려야 돼, 이제. 자, 이제 새로 리셋하고 새로 시작합니다. 집을 졌어. 자, 보존 등기죠? 의무 있어, 없어? 없어. 집 짓고 등기 하든 말든 내 마음이에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등기 하모. 처분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완전 이제 세팅이 돼야 돼. 등기 안 해도 상관없어. 근데 처분을 했다는 거지. 처분했다는 말을요, 이 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계약을 체결했는데 무슨 계약이냐?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했대.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대. 등기도 안 해놓고. 그죠? 이 계약 체결을요, 팔겠다는 거지. 그 미등기를 집을 다 짓고 팔아요? 미리 팔고 줘요? 집 다 짓고 파는 거요? 팔아놓고 집 짓는 거요? 팔아놓고 집을 짓는다고? 그럴 수가 있다고? 일단 팔기로 계약서 쓰고 집 짓기 시작해? 그럴 수가 있지. 많이 하지. 여기 풍무역세권 지금 분양 들어간다며. 처음 듣는 얘기예요? 집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그냥 분양계약서부터 쓰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약서 먼저 쓰고 집 짓는 경우도 있고요. 집 다 줘놓고 후분양. 집 다 줘놓고 집 보고 계약서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두 가지를 다 봐야 돼. 자, 이거를 집을 다 줬다는 말을 하면 이제 좀 촌스럽잖아. 집을 다 줬다는 말을 뭐라 하냐? 등기가 가능하다 그러는 거야. 등기가 가능하다 뭐라고? 집 다 줬다 이 소리예요. 등기가 일단 가능하다. 이 말은 집 다 줬다. 그리고 나서 소유권 이전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됐죠? 이럴 수도 있고요. 자, 거꾸로 계약부터 체결했다. 체결. 그리고 나서 집을 다 줬다. 둘 다 가능한 거죠? 가능해요. 자, 둘 중에 나중날. 둘 중에 나중날. 자, 이렇게 됐으면 요날. 이렇게 됐으면 요날로부터 며칠 준다? 60일 준다. 60일 이내에 네 이름으로 보존 등기 먼저 열어라. 그 다음 이전 등기 또 60일이다.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생략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애초에 미등기인데 보존 등기 의무는 없지만 계약을 체결했으면 60일이네. 뭐부터 해라? 보존 등기부터 열어라. 그리고 다음 이전 등기 또 60일이다. 근데 이거 두 가지를 구별하셔야 돼요. 계약 체결 전 이미 가능했대. 그럼 집 먼저 줘놓은 거죠? 줘놓고 나중에 계약을 체결했대. 그럼 언제부터? 체결일로부터. 그날부터 60일 따지는 거고, 계약부터 체결했대. 그리고 나중에 할 수 있게 됐대요. 그럼 뭐가 더 나중이에요? 할 수 있게 된 게 나중이지. 그럼 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둘 중에 나중, 둘 중에 나중. 자, 둘 중에 나중일로부터 60일이네. 자, 뭐 해라? 보존 등기부터 해라. 보존 등기부터 해라. 그러면 이건 앞에 생략을 안 하고 바로 꼬박꼬박 등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특별조치법이야. 특별조치법. 자, 법이 지금 신청 의무가 있는 게 두 개 법이 있어요. 하나는 짧은 법 1개월, 긴 법 60일. 짧은 건 과태료가 없고 긴 건 과태료가 있다. 짧은 거는 부동산 표시 맞추라고 한 달을 주는 거고, 긴 거는 중간 생략하지 말라고 60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구별 일단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고요. 자, 넘어가시면 문제 한번 볼게요. 갑은 을에게 갑수 X 부동산을 자 부담 없이 증여. 자, 증여를 보는 순간 쌍무 편무. 편무. 부담 없이 공짜. 편무. 예. 자, 특별조치법 나왔단 말이죠. 틀린 거 찾게요. 자, 편무니까 효력이 발생한 날. 자,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며칠 줘요? 60일이네.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안 하면 과태료가 있어. 이거는 과태료 있어요. 예. 근데 계속 안 해. 자, 계속 안 한다고. 자, 매매계약, 증여계약의 효력을 잃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의 효력까지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등기하라고 했지 무효라고는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기왕 등기했으면 등기 자체의 효력은 유효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약의 효력을 잃게 만드는 그런 정도의 효력은 이 특별조치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 자체는 어쩔 수 없다. 자, 3번 보시면 보존 등기할 수 있음에도 집 줬어 안 줬어? 줬어. 집 줘놓고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데 보존 등기 안 하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소유권 이전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어. 그럼 뭐가 더 나중이에요? 계약 체결이 나중이죠? 그럼 그 계약 체결일이 보존 등기 신청 기산일이 되는 겁니다. 그날부터 며칠 준다? 60일 준다. 자, 4번 보시면 부동산에 관한 이전 등기 신청 기간 신청하지 않고 자, 의리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양도해도 그죠? 예,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건 아니다. 자,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걔가 소유자라면 어쩔 수 없다 하는 거죠. 예. 5번 자, 만일 제가 이 문제를 되게 싫어해요. 왜? 문제에다가 만일이 뭐야? 아, 진짜 창피해 진짜. 나 이 문제 보고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자, 문제에서 여기 보시면 되게 웃기는 게 증여라고 써놨거든. 그러니까 증여를 해놓고 시험 지문을 만들다 이제 한계에 부딪힌 거야. 그러니까 뭘로 바꾸고 싶어요? 쌍무로 바꾸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뭘로 바꾼 거야? 만일을 붙인 거야. 난 쌍무로 뭘 바꾼 거야? 매도를 바꾼 거지. 쌍무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웃겨 진짜. 네. 그러면 자, 쌍무 계약이라면 언제부터 기산해요? 잔금 치른 날. 실제로 잔금 치른 날. 이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이렇게 돼요. 완료된 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 계약으로 정한 이행기라고 했단 말이야. 아주 애매하게 써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계약으로 정한 이행기 실제로 완료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으로 정한 이행기 이게 아니라 실제로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기산을 60일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이게 5번이 그래서 틀린 지문이에요. 솔직히 미천 떨어진 문제거든요. 그래서 25회 나오고 이후로는 안 나오겠어요. 이게. 네. 약간 미천 떨어진 문제예요. 애써 만들긴 했는데 좀 그렇습니다. 자, 다음 부기등기 나와 있죠? 부기등기. 자, 부기등기 테마 38인데요. 요 다음 가등기까지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변경이. 자, 변경 삼형제 있어요. 예,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은 부기등기. 권리 변경은 부주 그랬고 또 하나 부동산 표시 변경. 자, 부동산 표제부에 대해서 변경 등기가 나옵니다. 요거는 언제나 주등기. 그렇죠? 자, 변경 삼형제, 부동산 표시 변경은 주등기, 등기 명의 표시 변경은 부기등기. 자, 권리 변경은 부주. 자, 이건 완전히 외워야 됩니다. 완전히. 자, 그래서 이제 조금만 추가해 드릴게요. 부동산 표시 변경은 공동신청, 단독신청. 자, 등기 명의 표시 변경은 공동신청, 단독신청. 그죠? 자, 권리 변경은 공동신청. 이렇게 돼요. 신청이 세 개 신청. 보통 변경 등기는 단독 신청인데 권리 변경은 공동 신청. 그렇죠? 예. 그래서 권리 변경이 잘 나옵니다. 권리 변경이 나오면요. 신청을 물어보면 공동 신청, 형태를 물어보면 부부주.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권리 변경이 나왔네?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나왔을까라고 이제 찾아보는 거지. 그럼 보이는 거고요. 권리 변경 나왔네? 그러면 또 나왔네? 이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죠? 권리 변경을 보는 순간, 뭐가 나왔을까? 공동 신청이 나왔을까? 부부조가 나왔을까? 이렇게 해서 보면 눈에 딱 보이게 돼 있습니다. 자, 권리 변경. 이 중에 오늘 제가 뭘 했냐면, 채무자 변경. 채무자가 바뀌면 무슨 등기요? 변경 등기. 채무자 변경. 자, 뭐 변경이요? 권리 변경. 공동 신청, 단독 신청. 공동 신청. 채무자 변경의 저당권 변경은 공동 신청. 공동 신청이면 등기 권리자가 있고 등기 의무자 있잖아요. 누가 등기 권리자? 저당권자가 등기 권리자. 저당권 설정자는 의무자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같이 연결한 거예요. 요거 좀 복잡합니다. 저 다음번에 문제풀이 하면서 좀 더 자세히 할 거예요. 어쨌든 권리 변경은 부주 외우셔야 되죠. 자, 그다음에 회복 등기가 나옵니다. 회복 등기는 전부 회복이면 주등기, 일부 회복이면 부기등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뒤집어서 말소는 언제나 주등기. 그다음에 이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과 소유권 외 권리 이전이 있어요. 소유권 이전은 무조건 주등기고요. 소유권이 아닌 모든 권리를 이전하는 것은 부기등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당권 이전은 부기등기. 전세권 이전은 부기등기, 지상권 이전 부기등기, 임차권 이전 부기등기, 권리지권 이전 부기등기, 환매권 이전 부기등기, 가등기 이전 부기등기, 뭐든지 이전 부기등기, 소유권 이전 주등기. 그렇죠? 자, 이거를 소유권이냐 아니냐로 따지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이전을 찾으셔야 돼. 이전이 없으면 이런 원칙이 안 맞아요. 이전이 나와야만 가능합니다. 요걸 이제 요즘에 응용해가지고 뭘 내고 있냐?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는 주등기.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은 주등기. 소유권이 아닌 권리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은 부기등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전과 처분 제한은 같은 형태로 간다. 이전이 되니까 이전을 막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전, 처분 제한 똑같이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냐 소유권이 아니냐에 따라서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주등기 이렇게 찾아야 돼요. 예. 자, 다음 5번에 보시면 자, 저당권 이전은 부기등기. 저당권 설정은 소유권에 대한 저당 설정은 주등기, 소유권이 아닌 지상 전세에 대한 저당 설정은 부기등기. 되어 있죠? 근데 무엇을 목적으로 한 저당 설정인지 안 가르쳐주고 그냥 저당 설정 이래버리면 이게 원칙인 거예요. 이게 원칙이니까 자, 이 소유권을 목적으로 이걸 가리고 써버립니다. 그러면 저당 설정은 1번 저당, 2번 저당, 3번 저당 주등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 1번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1-1, 2번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2-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럴 때는 고등기 붙여야 되기 때문에 부기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저당권을 이전하면
부기등기 있죠. 2번 저당을 이전하면 2-1, 2-1을 이전하면 2-1,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기등기. 그죠? 그래서 저당권이 이전된다 그러면 무조건 부기등기이고 저당권 설정된다 그러면 뭐를 목적으로 하는지 찾아봐야 된다. 그죠? 자, 그다음 소유권이 아닌 권리. 잠깐만요. 자, 간만에 또 지난주에 봤던 견본을 좀 볼까요? 네, 견본 잠깐만 볼게요. 한번 또 견본 봐야지. 여기 보시면 자, 지금 전세권 있죠? 전세권. 자, 전세권. 갑구 을구 을구. 자, 소유권 이외에 걸리죠? 전세권. 자, 전세권에 꼭 쓰는 거 두 가지. 전세금과 범위. 자, 전세권자 명, 주, 번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이 전세권 얼마짜리? 5억이라고 지금 큰일 날 분들이네 지금 이분들. 중개사 되실 거 많죠? 맞죠? 올 11월이면 중개사잖아. 중개사 여기 써놓고 5억이라고 읽을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집주인이에요. 자, 집주인한테 지금 얼마 준 거예요? 5천 준 거지. 저는 5천 받았죠? 그럼 저는 뭘 준 거예요? 전세를 준 거지. 그럼 전세권 설정자, 얘는 전세권자. 그럼 이 사람 재산이 있어요? 이 사람 재산 얼마짜리? 5천짜리. 등기된 전세가 있어요. 그럼 이 등기된 전세를 담보로 돈을 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을 잡히려면 여기다가 2번 쓸까 1- 쓸까? 1-. 그럼 등기 목적은 자, 1번 전세권 근저당권 들어온 거예요. 1번 전세권 근저당권 들었죠? 네. 그리고 나서 얼마 꺼준 거예요? 1,000만 원을 누구한테? 네? 채무자가 누구예요 지금? 강하늘한테 1,000만 원을 꺼준 거죠? 그리고 누가 저당을 잡았어? 박찬호가 잡았어. 그러면 여기 자, 채무자는 강하늘, 저당권자는 박찬호 됐죠? 그러면 제가 5천을 누구한테 돌려주죠? 강하늘한테 돌려줘. 돌려주면서 강하늘 지금 전세 끝내자, 나가 라고 해서 공동신청으로 1번 전세를 말소하면 1-1 저당권 어떻게 해요? 직권말소. 되죠? 그러면 얘는 억울해 안 억울해? 돈 받았으면 안 억울하고 안 받았으면 억울하니까 등기관이 얘 승낙서 갖고 오래. 자, 너 김병열과 강하늘은 이거 말소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박찬호 승낙이 필요하다. 승낙 안 갖고 오면 각하. 승낙 갖고 오면 직권말소예요. 갖고 오면 그랬지. 됐지가 아니라 자, 이거 공동신청 말소 해주면서 얘는 직권말소. 말소 몇 개? 2개. 말소는 주등기니까요. 여기다 2번 쓰고 3번 쓰고 2번 쓰고 3번 쓰고 들어오겠죠? 그래서 요거 말소하면서 직권말소, 요거는 신청말소. 그래서 말소가 2개 따닥하고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네, 지금은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보여드렸어요. 네, 자, 지금 보여드릴 거는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자, 지금 채무자 누구? 김병열. 저당권자 누구? 정우성. 누가 주인공이요? 좀 기분 안 좋은데 지금. 누가 더 잘생겼어 지금? 네? 정우성. 인정합니다. 예. 이 사람 주인공. 자, 주인공을 5글자로 등기명인. 자, 등기명인의 명, 주, 번. 채무자는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명주까지만 쓴다 했지. 그죠? 명주. 이때 돈이 증액되면 변경등기. 돈이 감액되면 변경등기. 이자가 변하면 변경등기. 채무자가 변하면 변경등기. 자, 저당권자가 변하면 이전등기. 됐죠? 자, 저당권자 주인공 정우성이 누구로 바뀌어? 어떻게 알았어? 이정재로 바뀌어, 이정재. 그죠? 이정재로 바뀌면 여기다가 2번 써요, 1- 써요? 저당권 이전되죠? 저당권 이전은 주등기, 부기등기. 자, 등기 목적은 1번 저당권 이전. 그리고 새로운 저당권자가 누가 들어와요? 이정재. 등기 원인은 채권 양도. 채권이 넘어가면서 저당권이 같이 이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 원인은 채권 양도 쓰고 여기다 이정재를 쓰면서 저당권자 정우성을 놔둬 지워야 돼. 지우면서 새로운 주인공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권리자가 바뀌었다면 저당권 이전. 저당권 이전은 부기등기로. 저당권은 채권자예요? 저당권자 채권자예요? 자, 저당권이 넘어가면 채권도 바뀌어? 채권도 바뀌어.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동일이네요. 돈 꺼준 애가 저당 잡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이 넘어갔다는 건 모두 넘어갔다. 채권도 넘어갔다. 얘가 채권자가 되는 거야.
채권자 정우성이 자기 채권과 저당권을 묶어서 얘한테 넘긴 거지. 그럼 채권 양도로 저당권이 이전된 겁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저당권자가 바뀌면 저당권 이전. 소유자가 바뀌면 소유권 이전. 전세권자가 바뀌면 전세권 이전. 소유권 이전 빼놓고 다 이전은 부기등기. 그렇죠? 그럼 뭐 채무자가 바뀌면 변경. 금액이 바뀌면 이자가 바뀌면 변경. 자, 이 주인공 이외에 다른 게 바뀌면 다 변경. 뭐 변경? 뭐 변경? 권리 변경. 권리 변경.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변경됐다고요. 그렇죠? 권리 변경. 자, 뭔가 저당권 내용이 다 바뀌었다 그러면 뭐라고요? 저당권 변경. 권리 변경. 공동 신청, 단독 신청. 공동 신청. 자, 주등기, 부기등기. 부부주. 근데 권리자가 바뀌면 이전 등기. 요거는 100% 부기등기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네. 다시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저당권 이전 등기는 뭐라고요? 부기등기라고. 저당권 설정 등기는 두 가지였었죠? 지상권 또는 전세권 목적 저당 설정은 부기등기. 자, 소유권 목적 저당 설정은 주등기라고 했었단 말이야. 그렇죠? 네. 그다음에 소유권이 아닌 권리. 자, 예를 들어서 전세권자가 자기 전세권에 전전세를 줬어요. 그럼 부기등기죠. 네. 또 지상권 전세권자가 지역권을 줬어요. 이것도 부기등기입니다. 소유자가 해준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권리에 붙여서 주는 거예요. 자, 저당권자가 권리질권을 줄 수 있죠. 채권담보권도 권리질권이랑 똑같습니다. 부기등기. 자, 환매특약은 어디다 붙여요? 소유권 이전 등기에 붙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1번 A에서 2번 B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여기다가 2-A 환매권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럼 요 등기 두 개가 같이 들어가죠. 이 환매특약 등기는 무조건 부기등기다. 환매특약은 무조건 부기등기다. 근데 이 환매특약 부기등기를 또 이전하면 어떻게 돼? 2-1-1이 되지. 환매권을 이전하면 그 부기등기에 또 부기등기 가능하죠. 또 가등기도 이전할 수가 있다니까. 가등기 이전은 요겁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이에요. 그러면 부기등기로 가는 거죠. 그다음에 요거 두 가지는 외우셔야 됩니다. 권리 소멸의 약정하고요. 분할 금지 약정. 이 두 가지 약정은 규정상 부기등기 해라 라고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되게 특이한 거예요. 약정이라서 부기등기가 아니라 이 두 가지 약정은 특별히 부기등기로 하도록 정해놨어요. 소멸의 약정과 분할 금지 약정은 부기등기다. 다음 표제부는 무조건 주등기다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자, 주등기, 부기등기까지 구별해 봤고요. 네, 기출문제 한번 보죠. 자, 부기등기할 사항이 아닌 거랬어요. 자, 방금 보신 거 저당권 이전이 있죠. 저당권 주인공이 누구에서 누구로 바뀐 거죠? 저당권 주인공이 정우성에서 이정재로. 그러면 무조건 부기등기지. 자, 전세권자가 또 전세를 주는 거죠? 전전세. 1번 전세가 전전세를 주면 1-1이에요. 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죠. 표제부 등기니까요. 지상권이 1번인데 걔를 목적으로 한대. 그러면 1-1이죠. 그죠?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이전하거나 처분 제한하는 것은 부기등기입니다.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은 주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은 부기등기죠. 그래서 부기등기로 하지 않는 것은 3번만 되는 거죠. 표제부 주등기. 자,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부동산 멸실 등기 하고요. 자, 토지 분필 등기 하고요. 자, 표시 변경 등기 전부 다 표제부. 멸실 등기도 표제부죠. 자, 표제부는 무조건 주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언제나 주등기.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분할 금지 약정하고 권리 소멸의 약정 두 가지는 부기등기로 정하고 있다. 그래서 2번이 답이죠. 자, 3번 보시면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가 아닌 거랬어요. 자, 환매특약 등기, 부기등기, 그죠? 소멸의 약정도 부기등기. 다음, 자, 전세권이 1번이면 걔를 목적으로 저당권은 1-1이죠? 얘도 부기등기.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요게 좀 문제인데요. 자, 5번부터 보죠. 5번의 포인트는 권리 변경. 자, 공동신청의 부부주. 권리 변경은 공동신청의 부부주. 자, 제3자가 없으면 부기등기. 제3자 있으면 승낙받으면 부기등기, 승낙 못 받으면 주등기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해관계엔 승낙이 있대. 승낙이 있으면 부기등기로 가는 거죠. 됐죠? 자, 정답은 4번인데, 자, 요거는 조금 구별을 해서 뭐 이론적으로 파악을 좀 하셔야 돼. 자,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네. 자, 지금 이제 6월 달이라서 조금 우리 이제 수험생분들이 실력 차이가 벌어지고 있어. 잘 가시는 분들은 점수가 좀 올라가면서 공부가 점점 재밌어지는 단계가 왔고, 못 따라오시는 분들은요,
얼굴에 이게 써 있어. 너 미워. 꼴보기 싫어. 못 알아듣겠어. 말도 빨라. 글씨도 개 똑같아. 뭐 이러면서 막 이게 넌 머리 긴 꼬라지도 싫어. 뭐 이러면서 막 이게 되게 막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이제 조금씩 이게 나눠지고 있어요. 지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놓쳐버리면 이제 7, 8, 90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저도 글씨 좀 똑바로 쓰려고 지금. 예, 지금 똑바로 쓸 거예요. 예, 요거 하고 쉴 거예요. 예, 정신 차리라고. 예, 복잡해서 그래요. 소유권. 똑바로 써야지. 소유권. 소유권에 대한 자, 저당권 설정. 아까 한 거예요. 저당권 설정. 똑바로 써야 되는데. 네.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는 자, 갑골구. 예. 갑골구. 막 질러 보는 거예요? 울고. 울고. 주등기 보게 등기. 주등기. 을구 주등기요. 소유, 이거 괜히 쓴 거야. 괜히 쓴 거고. 저당이잖아요. 저당이면 을구지, 뭐 을구. 또 이해 안 간다는 소리 할까봐 내가 불안해 죽겠네, 이제. 다시. 자, 지금 저당 설정이죠? 저당 설정이죠? 네, 갑구 을구. 을구.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자, 을구의 주등기잖아요. 저당 설정. 네, 또. 자, 전세권이죠? 전세권. 자, 갑구 을구. 그죠? 소유권 이해 권리 을구. 주등기죠? 요거를 목적으로 저당 잡았죠? 그럼 을구의 부기등기. 저당이 지금 2개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됐어요? 네, 다시. 소유권에 대한 저당 설정은 을구의 주등기고, 방금 보신 지상권 또 전세권에 대한 자, 저당권 설정. 저당권 설정 등기. 왜 글씨가 안 나오지? 을구의 부기등기. 자, 요거 이제 구별할 수 있죠? 네, 저당 설정은 둘 다 을구예요. 자, 그리고 자, 소유권에 대한 저당 설정은 주등기. 자, 지상 전세에 대한 저당 설정은 부기등기. 자, 근데 만약에 얘가 돈을 못 받았대. 자, 소유권을 저당 잡았는데 돈을 못 받았대요. 돈 못 받았으면 어떻게? 경매 개시 결정하고 나옵니다. 경매 개시 결정. 뭘 파는 경매냐? 소유권 파는 경매예요. 이 부동산 소유권 팔아서 돈을 받고있다. 그럼 이 경매 등기는 갑구 을구 갑구입니다. 소유권을 팔아야 되거든. 갑구의 소유권을 압류하는 겁니다. 갑구의 소유권을 잡고 자, 요거 경매 들어간다라고 잡아놓으면 딴 사람들이 안 사겠지. 압류 잡는 거예요. 알 수 있죠? 자, 압류.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예요. 갑구에 자, 예를 들어서 2번 소유자가 있으면 밑에 3번 경매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게 경매로 팔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일로 옵니다. 그런데 자, 이 저당권이 실행하겠대. 돈 못 받았대. 그럼 뭘 파는 거예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파는 거지. 그럼 그 지상권, 전세권을 잡아야 되잖아요. 갑구 을구. 이 경매 등기는 자, 을구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고 전세권, 고 지상권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 붙여서 부기 등기로 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경매 등기는 해당 구에 들어갑니다. 뭘 파냐에 따라서. 그죠? 그리고 뭘 파냐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 등기 됩니다. 그럼 경매 개시 결정은 주등기 부기나 둘 다 가능한데 무엇에 대한 경매인지 안 써줍니다. 그럼 뭐가 원칙이에요? 소유권이 원칙이야. 그럼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갑구의 주등기로 두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4번에 보시면 자, 저당권 실행이 됐다 그랬죠? 경매 개시 결정 걸려 있죠? 뭘 판다고 써 있어 안 써 있어? 안 써 있어. 그럼 뭘 파는 거예요? 소유권 파는 거야. 저당되어 있는 부동산 팔겠다 경매로. 그럼 이거는 갑구의 주등기로 두는 거예요. 주등기로 두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게 몰라도 나머지가 다 부기등기니까 답이 4번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30회에 출제가 됐으니까 여러분 올해 36회죠? 36회인데 30회 이게 나올 때 제가 마지막 특강 때 이 두 줄을 마지막 특강 때 괜히 기분이 그래가지고 써봤거든. 그 해적이 딱 나온 거야 이게. 난 되게 유명해질 줄 알았어. 아무도 몰라. 이제 마지막 특강에 딱 정리해줬는데 이게. 어쨌든 뭐 나머지 때문에 뭐 틀리지는 않습니다 다들. 됐어요. 자, 가등기 나오는데 좀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